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여자 사회 또 한번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장마철에 대해서 댓글을 질문상 좀 부탁을 드렸는데 보셨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금에서 일본도 안 가니까 그러니까요. 관심이 갑자기 장마철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와닿는 네. 내일 또 태풍 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장마철이라고 하면은 그냥 비 오는구나, 어디 또 이제 폭우가 와서 뭐 무너졌구나, 관광다리가 잠기겠구나 뭐 이렇게 그렇지. 크게 막 이렇게 어떤 걸 질문을 할까, 어떤 게 궁금한가. 네. 그거는 항상 우리가 보면은 장마 때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 같아요. 늘 그쵸. 다 오고 다 무너지고 나서 술이 들어가지. 그러면서 맞아. 항상 장마철 오기 전에는 뉴스를 보면은 이제 장마가 6월 며칠부터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만반에 네. 뭐 준비를 하세요 하는데 막상 말은 그렇게들 나오는데 죄다 보면은 다 이제 쓸리고 다 나간 다음에 나간 무너지고. 다음에가 그렇게 또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은 장마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비가 오는 것뿐이에요. 아 여기는 그런 네.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좀 심할 것 같아 아니 경우가. 아니 그게 비 와서 그냥 막 비 와서 한 시간만 있으면 도로가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물은 지갈대로 다 가더라고요. 지갈대로. 그래서 아니 이게 장마냐? 장화를 안 신는 않고 비옷을 안 입은 그게 무슨 장마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하면 장마가 아니라 그냥 정정을 한다면 굵기가 약간 두꺼운 물방울이 떨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느 보통 때보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게 불이 지나간 자리는 건질 게 있지만 물이 지나간 자리는 건질 게 없다. 이 정도로 장마라는 게 심하구나.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의 비는 똑같이 와요. 근데 수습이. 그렇죠. 그 비를 맞는 땅 모양새가 달라요. 대한민국은 나무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맞아, 강하천이 맞아. 잘 됐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진짜 아기가 나올 구멍으로 나오는 것처럼 물도 지가 알아서 골수를 따라 다 가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그 모든 게 다 안 됐다 나니까 그 골수를 나무도 모르다 없지. 나니까 주민세대 집을 치고 그리고 막 이게 막 물 뉴스에서 본 것 같아. 도시- 막 그래요? 이렇게 흙물 막 내려가고 아니 막 지붕 쓸리는 꼭대기 거. 개까지 않고 사람들이 맞아. 올라가는 나 그림이 본 것 같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언제 그걸 그거 보고 나왔어. 막 공감하는 게, 야, 그래도 이 집은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개라도 건졌잖아요. 왜냐면 개가 돈이니까. 재산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전 대한민국에 와서 항상 물어보면 장마철이 싫죠. 그래서 아니, 여기 무슨 장마가 있어요? 아니, 지금 장마잖아요. 여긴 장마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장마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장화 한번 발에 끼워보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장화를 신을 만한 구역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예. 우리 저기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네. 장화가 그냥 우리 패션이에요. 그냥 보면은 맞아. 패션으로 신어 그거. 맞아요. 장화가 진짜 땡땡이에 물이 막. 많아서 물론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맞춰서 이렇게 신기는 하지만 솔직히 이 아줌마 입장에서 볼 때는 싫을 정도는 아니야. 옛날에 겪은 그거랑 틀려요. 수위나 이런 게. 근데 보면은 패션 장화라고 해갖고 이쁘긴 비싸요. 이쁘더라고. 아니 이 여름에 그 어머 안에다 발을 넣어서 발이 있는데 패션이 뭐가 겨울에 못 신으니까 여름이라도 아니 신어. 저는 이 말을 하기 싫은데 또 지랄을 해요. 아니 근데 그게 참 그래요. 패션 장화도 다리가 되게 비싸, 근데. 얄쌍해야 이거 장화를 신지. 저 같은 무시다리는 올라가다가 이게 종아리에 딱 걸려요. 올라가지를 못해요 장화가. 오, 발목에서. 그래서 억지로 짧은 걸 신어요. 억지로도 아니지. 강제로. 강제. 이게 종아리에서 장화가 안 들어가요. 장화가 윽윽 이러니까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짧은 거 신자. 그래갖고 저희는 안 이쁜 거. 그 장마철일 때 저희는 그래도 산에서 조금 떨어진 데가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장마철이 거의 다가오면 그 뒷밭에 있잖아요. 제가 터밭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 터밭을 구덩이를 팠어요. 구덩이를 파게 되면 그 장마철에 물이 막 거기를 이렇게 꽉 차요. 그리고 일부러 물을 채워요. 그 한 가운데다가. 그래가지고 물을 채워가지고 왜냐면 장마철이 끝나게 되면
그때면 또 비가 안 와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가물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저장하는 이제, 건가? 그러니까 이제 8월 말부터 비가 오면 안 돼요. 왜냐면 그때는 곡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너무 가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해놓고 그 꼭대기에다가 비닐방막을 씌워놔요. 물이 날아가지 말라고 햇빛이. 그래서 그 물을 이제 왜냐면 해가 뜰 때 밭에다 물을 주면 그 밭 자체가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거나 새벽에 그물을 퍼가지고 그 밭에다가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처럼 그 가물을 좀 장마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북한에서는 장마가 지게 되면 지도가 바뀌어요. 왜냐면 막 다 쓸려 내려가고 막 산이 그래가지고요? 깎여져가지고 내려오고 그 산 밑에 있는 주민 세대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탈북 전에도 저희 그 인근에 해탄동이라고 있었어요. 저 지금 인민반도 기억하는데 58반이었어요. 주민 세대 5세대가 없어졌어요. 밤새 온 장마에. 그러니까 그 산사태 다 죽었죠. 아이고야. 산사태에 묻혔어요. 근데 그 산이 집에 산을 깎아서 집을 짓다 나니까 부르도제리가 올라갔는데 굴착기가 올라 못 가요. 이거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들까지 동원을 해서 굴착기 올라갔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막 사고가 나게 되면 119가 와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묻히면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굴착기 갖고 그 잔해를 있잖아요. 그 돌, 흙 이걸 막 집어 들어오는데 그 시체가 굴착기 이빨에 막 끼워가지고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걸 저희는 너무 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들은 그러면 우리나라 법대로 되려면 그 집을 나라가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 집을 보상해야 되는데 그 가족이 다 죽었기 때문에 보상받을 보상 없네요.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한테 보상을 해줄 거야? 그 장마라는 게 그냥 그 재난과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시작인 거. 그래서 저희는 장마가 북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미워하잖아요. 정권이 세뇌를 주니까 장마가 미국 놈보다 더 무섭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는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밀수도 했잖아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이제 북한은 포상도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는 데가 흙탕물인데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패션으로 또 말하다 나니까 어이없네. 누구는 패션으로 장화를 신는데 우리는 없어서 못 신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북한식 장화는 있잖아요. 이게 꼿꼿해요. 신으면 있잖아요. 이게 복숭아뼈 거기에 깍두기가 다 벗어요. 그러면 좀 약간 허물허물한 중국 장화가 있어요. 그러면 또 중국 장화는 뒤축이 제깍제게지고 밑바닥이 인차 깨져요. 중국은 날림식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 최근에 들어와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한국 장화를 신어요. 근데 한국 장화를 제가 북한에서 한번 신어봤는데 장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는 패션 장화가 아닌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장화.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싼 장화인데 북한에서는 최고의 장화예요. 약간 그게 남색 계통 그런 거 예, 아닌가요? 남색도 있고 약간 색깔들이 연해서 흐물흐물한 거. 예, 그리고 이렇게 중국 장화는 색깔이 진해요. 빨간, 풀색 막 이런데 원색 남한 계통이구나. 장화는 안 연한 그래요. 핑크, 연한 하늘색. 되게 색깔이 유하고 사람들이 척 보게 되면 그냥 아무 장식도 없어요. 근데 4, 5년을 신어요. 오래 가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대한민국 중국 장화를 지금 북한 돈으로 2만 원을 해요. 2만 원. 북한 돈으로 2만 원을 해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3천 원 미쳐요. 근데 대한민국 장화는 15만 원부터 30만 원 사이예요. 그러니까 약간 패션으로 신을 수 있게 약간 그림도 있고 멋있는 거는 30만 원이에요. 근데 일반 수수한 대한민국 장화는 15만인데 우리가 타산을 해보세요. 2만 원짜리를 맨날 신어가지고 째개져서 물이 줄줄 샐 거면 15만 원짜리를 좋은 거 사서 사서. 4, 5년을 신는 게 낫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치. 지금은 대한민국 장화를 많이 신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마라는 게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패션으로 장화를 신을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이런 그 얘기를 저는 엄마 세대가 어릴 때 그거를 많이 겪었다고 들었어요. 막 쓸려가고 막 맞아, 그랬다고. 맞아. 그래서 막 언덕 위에 이렇게 막 살려고 하려고 올라가서 보면은 그 뭐라 그러냐? 막 노아의 방주 막 그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막 다 쓸려 내려간다고.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만 해도 나는 아주 꼴짝이 시골에서 컸거든요. 저도 강원도라. 꼴짝이 시골에서 컸는데 장마가 오면은 진짜 조금 높은 데 올라가갖고 그 강이 있어요. 강 보면은 되게 무서워 진짜. 맞아요. 그- 무서워요. 나 1, 2학년 때도 그 다리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가 많이 넓혀졌는데 그 전에는 좀 좁았어. 거기를
찰랑찰랑 그 높이도 되게 높은데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 그래갖고 막 논이고 밭이고 막 다 잠겨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 그러면 이제 막 아빠들 동네 이제 이장 아저씨라고 네. 그러지. 그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그 공사 뭐 좀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해야죠, 하는데 맞아. 아빠가 그 가신다는데 그렇게 겁이 나는 거야. 잘못될까봐. 잘못될까봐 어린 마음에도 물은 그렇게 무섭더라고. 근데 아주 흙물이야 흙물 완전히. 흙물이 확 이렇게 가버리니까 무섭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도 계속 장마에 시달린 게, 그러니까 저희는 그 시장에 다 여성들이 의지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마철이면 사람들이 그 사먹는 사람들이 그 진흙탕 물이니까 시장에 잘 나오질 않아요. 사러. 그쵸, 맞아요. 그리고 외부 활동 안 하지. 저희는 또 그 북한의 절반 도시가 다 국경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물이 불면 밀수를 못 해요. 아, 네,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좋네. 장마라는 게 사람들이 안 좋겠다. 생존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냥 우리처럼 하늘에 비면 그 며칠 안심 지나가겠지. 우리는 장마가 졌다 해서 회사를 못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는 일터로 못 나가요. 왜냐하면 구매자가 안 오고, 그리고 강물이 부르면 밀수가 북한 경제를 움직이잖아요. 중국에서도 그 사람들이 꼬무배를 타고 넘어오는데 물살이 세지고 하면 안 와요. 안 그러면 돼요. 야, 물이 좀 줄면 가겠다 이런데 북한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탈북하기 전에도 저희 동네도 밀수꾼들이 그 압록강에서 정말 많이 죽었어요. 휩쓸려가서 떠내려가네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배통을 내밀어요. 야, 아저씨 빨리 물건을 받으러 오시오. 우린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야, 내 무슨 심장이 2개고 목숨이 2개야? 내 무슨, 야, 내 당장 굶어 죽게 됐다고 무슨, 아이고, 야, 이렇다 장마지. 있는 자의 여유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럼 아저씨 내 물건 가지고 중국 가겠으니까 받아주시오 하니까 밀수품 같은 걸 염소나 뭐 이런 것도 목에다 메고 고철 같은 것도 목에다 이렇게 진짜 등에다 지고 그 강을 넘다가 그 물에 그쵸, 휩쓸려가지고 이게 물살은 답이 그 없어요. 떼똥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그 장마 때 물에 떠내려간 사람들의 시체를 이제 막 1000m, 2000m 쭉 나내더라면 허천강 떼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압록강하고 허천강이라는 게 합쳐지는 거기면 시체가 꼭 걸리는데 물살이 세니까 옷이 다 뺏겨졌더라고요. 찢어지고 막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서 가면 시체를 항상 거기서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꼭대기서 연풍동이나 뭐 해강동 쪽에서 그 물살에 떠내려간 밀수꾼을 찾으려면 허천강 떼똥에 가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는 제 가족이 그렇게 된 사람이 없으니까 못 만났는데 저희 아파트에도 밀수꾼이 와이프가 염소를 메고 가다가 그 큰 물에 휩쓸렸어요. 그런데 허천강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남편이 술 먹고 막 울면서 말하는데 얼굴이 물에 다 불었더래요. 맞아요. 그리고 옷이 다 비싸다 뺏겨졌더래요. 하면 그래요. 옷이 다 뺏겨졌는데 얼굴이 물에 불었는데 알아를 못 보겠더래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엄청 한 불어요. 뭐 이틀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물이 다 빠지고 이러보니까 얼굴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시체를 붙들고 너무 울었다고. 그러니까 이 장마철이라는 게 사람한테 너무 아픈 추억만을 가져다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장마 때는 또 더더기나 더 배도 걸겠다. 야,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래요. 야, 어떻게 하늘도 우리 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장마라는 게 너무 싫고 저희 탈북할 때도 저희가 그 태국이라는 데가 계속 장마가 우기가 좀 오더라고요. 심하죠, 거기. 그래서 저희는 그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 비가 막 왔어요. 그러다 얼마나 나니까 찝찝할까. 막 이렇게 2발자국 올라가게 되면 5발자국 막 미끄러졌는데 비를 막 오면서 맞았는데 메콩강에 딱 도착하니까 물이 그냥 물 색깔이 아니에요. 막 흙탕물이 막인데 맞아.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우리 22명이 같이 왔는데 그 객석에서 누가 이게 악어강이다 했으면 용기가 안 났을 것 같아요. 누구도 우리가 넘은 강이 악어강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냥 막 파도가 넘실넘실 하는데 우리는 내 생명의 위험을 받는다? 이걸 감지할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빨리 날 밝기 전에 태국에 넘어야지. 맞아요. 라오스 넘어야 경찰한테 잡히면 북한 대사관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 국경을 넘어서 8시간 산에서 헤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들이 막 토했어요. 토한데도 막 정신이 없는데도 빨리 그 배에 타래요. 그래 봤는데 물살이 막 너무 살 같은 거예요. 그래, 야, 이게 여기 어떻게 타냐니까. 경찰한테 잡혀서 북송되겠냐고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탔는데 배도 있잖아요. 요맨한 발동선 하나예요. 퉁퉁퉁퉁 하는데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불떡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앞에 4명 앉고 뒤에 4명이 앉았어요. 그 중심을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을
직선 따라 기슭 따라 그냥 가면 괜찮은데 강을 가로질러 가야 되니까 배전으로 막 물이 들어오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한쪽으로 퍼내고. 퍼내면서 강 기슭에 딱 도착하니까 장마가 지니까 거기에 진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이 쑥쑥 들어가요. 갯벌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 망대 꽂아 갖고 이렇게 꾹꾹 누르니까 그때 저희가 그랬어요. 어째 장마는 우리 탈북까지도 이렇게 도와를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장마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빴어요. 그러니까 장마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니 내가 사무실에 앉아 바깥에서 비가 막 이렇게 오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 보면 도로가 너무 깨끗해져요. 이게 복구가 빠르죠. 근데 예. 지금 북한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실정에서 저희 나라도 보면은 네. 장마 때에 이렇게 또 많이 망가지는 데는 또 엄청나게 많이 망가져요, 사실. 무너지고. 저 아랫지방에도 보면 하우스도 다 그 이제 그 1년 농사란 말이야. 네.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하우스 무너지고 또 강원도 쪽 같은 경우 심해요. 그 강원도가 대관령 그쪽 넘어가는 아. 그 작년인가 재작년 몇 년 전인 것 양목장에 같아. 있는데 예. 그쪽도 막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막 이게 산사태 나서 흙이 무너져서 돌아가시고. 맞아요. 산사태. 맞아. 그리고 막 비 많이 오가면 그 벼 눕고 그다음에 낙과 그런 것 때문에 막 울어요. 그래도 이제 북한보다는 조금 좀 덜하겠긴 생명의 직결은 좀 직결은 적으니까. 덜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그 한 해 그렇게 지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또 노인 또 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노인분들이 그거 좀 내 새끼들도 고생해갖고. 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갖고 또 좀 그러니까 뭐라 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인데 거기에 장마에 많이 휩쓸려가고 그러는 거 보면은 참 많이 나는 안타까워 사실은. 우리 큰아빠네가 그 과수원을 하시는데 솔직히 그 과수원에 그러니까 농사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농협에 빚을 끼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근데 그렇게 한번 이게 낙과가 되고 그러면은 이게 다 무용지물이 맞아, 돼버리는 맞아. 거예요. 빚은 빚대로 못 갚고 빚은 그러니까 계속 지우고 버는 돈은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래갖고 막 뉴스에 보면은 가끔 그러잖아요. 막 하면은 막 되게 사람들 울고 막 약간 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그래도 봤죠. 당장 떼끓일 쌀이 없는 건 아니죠. 그쵸, 맞아요. 그렇지 그거는. 저는 장마철이라고 해서 놀면 제가 아이들을 혼자 길렀잖아요. 근데 솔직히 북한에서 여자의 힘으로 아들들을 둘을 기른다는 게 쉽지 어렵죠. 않아.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나는 내가 항상 지금도 저는 최선을 다했다. 왜냐면 우리 큰아들을 데려오지는 못했지만 제가 지금 데리고 오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도 그 애들 배를 골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석이가 지금 신체적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굶어도. 근데 그때 장마철에 한번 네 장마철에 제가 장사를 그 농촌에 갔는데 비가 너무 오다 나니까 차가 그 농촌길을 빠지지 못해서 제가 2박 3일을 못 올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근심이 되죠. 왜냐면 그래서 요렇고 한 그러니까 아들들을 애들이 빈집에 둬두고 맞아요. 왔는데 물론 쌀이랑 다 이렇게 거꾸로 대서 오늘 요거 먹어라 해서 둬두고 왔지만 비가 너무 오니까 그렇지.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집에 딱 갔는데 저희들은 다 여러분 요만한 기와예요. 집 기와가. 근데 비가 직선으로 오면 되겠는데 비가 세니까 사선으로 오니까 그 기와짬으로 물이 들어가서 천정이 임신을 했어요. 아시죠? 임신을 했다는 거. 어떻게? 천정이 쭉 묻혀졌어요. 북한에서는 그거 보고 또 임신했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게 이제 이제 새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물이 지금 근데 그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없는 3일 어간에 이렇게 되는데 그 끝에서부터 비가 뚝뚝 떨어지니까 애들이 거기다가 소랭이를 양동이가 넣고 넣고. 물이 바닥에 막 떨어지니까 둘이서 소파에서 앉아 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집에 딱 와보니까 막 집이 설상가상해가 천정 보니까 막 국제지도를 그렸어요. 비가 새서 오르고 뭔지 올른다가 알아. 한쪽에서는 임신하고 아, 그래서 먹었어요? 그때는 제가 장사에 초등학교 막 1학년 때? 지쳐서 막 쓰러지고 싶은데 내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비가 잠깐 멎었을 때 수습해야 되는데 이게 남자가 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여자가 저희는 혼자만. 또 좀 그런 게 있어요. 젊은 여자가 혼자 살면서 어떤 외간 남자를 데려와서 여기서는 그래도 서비스 업종이 있잖아요. 있어요. 전화 남자 와서 맞아요. 해주세요 하면 돈 주면 있어요.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아니에요. 왜냐면 없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옆집에서 소를 잡든 개를 잡든 상관을 안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안 그래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보면 무지몽매해요. 그러니까 약간 남의 일에 가십거리. 예, 입을 쳐들고 그리고 특히 좀 약간 젊고 약간 이쁘장하고 요렇게 진짜 남들한테 빠지지 않은 여자들이 혼자서 살면 시기를 해요. 왜 저 사람들이 못 살아야 되겠는데 그치. 어떻든 생활 생활하고 유지를 그러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는 건 골목이 하나의 집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들어가다 나니까 그 골목에 남자가 몇 시 들어오면 동네마다 가는구나, 지켜요. 소문이. 야, 저 집에 이제 남자 4시 반에 들어간 지 이제 8시면 나올 거다. 나오게 되면 소문이 딱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다 나니까 누구인가를 데려오지를 못하겠어요. 진짜 아는 사람이라도 와서. 그러다 나니까 제가 사다리를 타가지고 그 기아를 들어요. 기아를 들어가지고 새까만 유지가 있어요. 기름종이. 그걸 밑에다 다시 깔고 그 꼭대기에다가 비닐을 깔고 거기다가 고정을 해요. 모닥을로. 그래서 기아를 다시 놔요. 그리고 집안의 천정을 이렇게 뽀죽하게 나온 데를 젓가락을 있잖아요. 톡 뚫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뜯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젓가락을 탁 뚫으면 거기서 물이 쭉 빠져요. 그럼 이제 그게 지금 상태에서 벽지를 바르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마른 다음에. 왜냐면 다 그치. 마른 다음에 건조가 돼야지. 예, 그래서 제가 지붕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막 위험해요, 미끄러서. 그거. 맞아요. 그리고 또 위에 비가 타는 오면 거. 이게 구세목이라는 게 있어요. 뒤뜰 안에 구세인데 구세목이 있는데 이렇게 습기가 차 올라오면서 불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 구세목 거기다가 불을 놔가지고 그 구세목을 말려요, 흙을. 그러다 나니까 장마철에 너무든 제가 그 혼자 살면서 애 둘을 키우면서 그 장마철만 되면 그 지붕이 서서 그리고 나무를 패놓은 게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다가 젖어갖고. 부를 때도 젖어서 그래 맨날 힘들죠, 땜 풍구를 부는 게. 돌리고 우리는 옛날 풍구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해가지고 애들은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엄청 고생했고 우리 저 축구하는 아들이 솔직히 제가 쟤를 잘 돌보지 못한 게 큰아들이 있으니까 항상 새 걸 사주면 큰아들을 사주고 큰아들이 깨져서 못 했던 거. 입으면 맞아요. 작은 애는데 우리 일석이가 한 번은 엄마를 따라 시장에 나오면서 장마철인데 무릉덩이가 너무 많은데 밑에 깨진 신발을 신겼어요. 그러니까 엄마 여기 진타이다. 근데 제가 야 마른 땅 골라디대 이랬다는데요. 왜냐면 장마에 마른 땅이 어딨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장화나 뭐 이런 신들이 새 걸 사면 또 돈이 많이 많이 드니까 큰 애만 좋은 걸 해주고 작은 애는 그냥 그걸 넘겨 입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둘째 아들한테 그때 미안한 마음이 미안한 있겠다. 게 있어서 남아요. 그때 엄마. 잡혔다고 할 때 막 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아들이 잡혔다면 괜찮은데 너무 천덕꾸러기처럼 기른 아들이 뭐 잡혔다니까 가슴을 쳤고 그래 지금은 진짜 그래서 더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입고 싶은 거 다 입어라. 그러니까 그때 그 장마 때 너무 아픈 추억이 있어요. 이런 집이 한국에는 한 몇 년도에 있었던 거지? 저는 저희 집은 딸만 넷이에요. 어떻게 저희하고 똑같네요. 제가 이제 둘째인데 아들은요? 오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 때 가셨대요 저 세상으로. 그랬는데 보면은 저도 이제 이게 좀 물려 입었어요. 그쵸. 저도. 예. 물려 입고 저기 북한에도 검은 고무신이 혹시 있나요? 검은 고무신. 검은 고무신. 우리는 고무신은 옛날에 좀 있었고 지금은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허물허물한 그런 예, 플라스틱 신발 같은 게 있었어요. 젤리 슈즈 같은 거. 예, 말하는 거? 젤리 휴지 있었어요. 예, 그런 게 근데 많았어요. 저는 1학년 때 이게 서울서 1학년 1학기 때까지만 도곡동에 있는 도곡 초등학교인가 지금 꼬무 신발 신으셨어요. 거기서 살다가 아빠 때문에 시골로 갔어요. 강원도로 갔는데 엄마가 시장에서 뭘 사오는데 검은 걸가 우리 4명이니까 4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검은 고무신이. 개성 없이. 근데 그나마도 여자 거라고 검은 고무신에 약간 이렇게 문양 같은 게 이렇게 있어. 무슨 약간 이렇게 네네. 그리고 여자 거다 보니까 약간 얄쌍해. 칼발 치는 그런 식으로요. 근데 남자들 거는 이렇게 뭉퉁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엄마가 사오셨는데 정말 신기 싫더라고. 너무 창피해서. 왜 다들 그걸 신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 세대가? 있었는데 그나마도 그 많지는 않았는데 엄마가 아. 그때 이제 우리가 좀 다 이제 좀 많이 망해서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시골로 내려간 건데 힘드셨구나. 그래서 그때 되게 가난했어요. 사실 엄청 가난했어. 그래갖고 1학년 때에 그 시골에서 갔을 때 참 이 얘기하면은 모르겠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1학년 1학기 때 저는 호롱불에서 살았어요. 호롱불이 이거 했다가 이거 응. 그때 호롱불 세대가 아닌데? 아닌데 거의 아이고 참. 그러게. 그러니까 좀 거의 아버지 일하는 것 때문에 다 나가고 야밤도주라고 해야죠. 그렇다고 아주 뭐 잘못을 해서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시골로 갔는데 이거 허름한 산 밑에 그냥 동그라니 집이야. 그냥 한 칸짜리에
갔는데 그 집에 있기가 싫은 거야. 싫지 작년에. 그래서 진짜 아까 선아 씨가 비가 장마 때 오면 샌다고 했잖아. 난 아까 그게 나 어렸을 때 1학년 때에 그 기억이 아까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고무신도 싫었고. 그래서 호롱풀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것도 저녁에도 많이 못 켜. 그게 아까우니까. 그래갖고 좀 많이 그랬던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지금 세대를 물어보니까 내가 한 3학년 때까지는 초등학교 3학년 한 초일까지는 그렇게 해서 살았었어. 그때가 몇 년도쯤인 거죠, 그러면? 70년대? 내가 74년이니까 한 80년대 초? 82, 3년, 4년? 그때, 82년도, 83년도, 그때인 것 같아. 그 장마 그거 하니까 떠오르는 건데 저도 좀 이게 안 좋은 기억이긴 한데 솔직히 아파트 살거나 그러면 장마가 오든 말든 잘 체감을 못해요. 맞아. 네, 근데 진짜 제가 부러웠어, 나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15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마 오든 말든 어차피 물이 불어서 15층까지 올라올 일은 올라오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내려다보지 그냥 뭐 비가 오면 아 오는갑다 이러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좀 그 아버지가 그 보증을 한번 잘못 쓰셔가지고 집을 이제 억지 기부하고 이렇게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도 뭐 1층 그건 지층은 아니었는데 2층이었는데 장마가 확연하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다세대 주택 사니까. 그 막 내려오는 소리라든지 그 파이프 소리나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동네를 멀리 이사를 갔으면 말도 안 하는데 걸어서 15분 거리에 그 보증으로 넘어간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비 올 때 너무 어리긴 했는데 그때 너무 그게 속상해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집을 한번 구경을 하러 갔어요. 보자고 해서 갔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 맞아. 저게 내가 살던 집인데 그게 한순간에 그렇게 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도 서울 살 때는 진짜 괜찮았었거든. 그치. 진짜 이게 시골로 갔는데 그 물은 너무 맑고 좋은 거야. 갔는데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치. 어린 마음에 물이 봤는데 완전 맑지. 밑에 그 돌이라고 하지 돌바구에. 돌이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막 돌도 건지고 너무 이쁜데 나는 그 집에 살면서 난 밤이 너무 싫었어. 너무 전기도 무섭고 없고. 전기가 없었으니까. 그런 원래 없던 데서 살면은 괜찮은데 있다가 없던 데 가니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원래 없으니까. 우리 엄마가 학교를 보냈는데 내가 가방을 메고 조그만한 애가 바깥에서 끼우끼우 타더래. 그래갖고 아니 집에 왜 학교 안 가 우리야? 그랬대. 그래서 내가 엄마 학교가 조그만해서 안 갈래. 분교 수준이었나 약간 좀 진짜 학교가. 갔어. 근데 엄마 학교가 조그만해서 안 간다고. 그래갖고 막 뭐라고 했대. 서울 자부심이 남아 있었구나. 그치. 그래서 앞에서 가방만 덜렁덜렁 메고 내가 안 가려고. 그리고 또 좀 낯설고 또 한마디로 농촌으로 시골을 가니까 모시매들도 다 머리가 좀 이렇게 뭐지 스포츠 머리식으로 해갖고 까까머리. 까까머리에서 지금 애들이 시큼시큼한 거야. 근데 짓궂고 장난기도 되게 많고. 짓궂고 근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학교 가기가 되게 싫었었어. 그리고 또 장마 때 되면은 더 싫어. 장마는 나는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또 비 오는 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저는 전 지금도 눈 오는 날은 좋아해도 비 오는 날은 좋아 안 해요. 근데 네. 저도 비 오는 날 엄청 안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근데 엄청 안 좋아해요. 요즘은 그런 데이트도 있어요. 먼데이트. 비 오면 우산 쓰면 되잖아요. 우산에 비 많이 오면 거기에 뭐 우비까지 걸치는데 네. 일부러 이제 비를 맞겠다고 우비 쓰고 우비를 서로 커플끼리 입고 가서 막 비 맞는 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저럴까? 난 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고생을 했고 탈북하는 날이 제가 그 가을하고 겨울이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비가 왔어요. 이게 약간 조금만 비가 왔는데 그 압록강 뚝 밑에서 친구랑 같이 3시간을 앉아서 기다렸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그 비를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 고향을 떠나는 날도 비가 왔어요. 그러다 나니까 되게 네가 싫을만도 슬펐고 하다. 그리고 지겹겠다. 딱 그 탈북하기 전에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비 오는 날인데 불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밥을 하자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딴감에다 못하고 집에다 불을 했는데 불이 안 들어요. 근데 애들은 막 우는 거예요. 남자애들 알죠? 배고프면 엄마를 막 자부들이 꾹꾹 날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못해 이렇게 저희는 옥수수 국수를 먹었는데 그걸 마른 채로 그러니까 물에다 불 커서 그걸 데워야 되잖아요. 데우지 못했어요. 불이 안 그렇지, 들어서. 불을 뗄 수가 그래서 없지. 그 애들한테다가
지금도 잊혀 안 지는 게 꿋꿋한 국수를 이렇게 그냥 손으로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생 고추장물을 풀어가지고 맛내기를 좀 넣어가지고 줬어요. 왜? 이게 비가 멈출 것 같진 않은데 애들은 배고프대요. 불은 안 들어요. 나무가 다 젖었어요. 그래서 그때 애들 주니까 너무 잘 먹는 거야. 배가 그랬더니 너무 다음 날엔 또 설사를 쫙쫙 해요. 그치, 그게 안 예, 데폈으니까. 그래서 그때 막 이게 우리나라처럼 가스를 손으로 딱딱 돌았으면 얼마나 그래 저는 막 비가 오면 막 걱정. 잡두나 살기가 힘든데 그 삶의 그런 걱정이 또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서 굶는 날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침에 이제 밥을 해주잖아요. 밥을 퍼서 얼려 보내면 남산의 애들이라는 게 밥을 우리 대한민국의 식당에서 주는 이런 밥을 8개, 9개를 먹어요. 아무 영양가 없는 걸 먹으니까 밥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밥을 주게 되면 저는 되게 누룽지를 좋아하거든요. 마른 누룽지를. 못 붙어요. 거기다 물을 먹어가지고 이만큼 퍼져요. 예, 그래가지고 그 누룽지를 물을 붓자마자 먹으면 꼬독꼬독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을 맛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걸 양을 많이 퍼져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밥을 애들 거 퍼 올리고 애들이 먹을 점심밥을 내놔요. 그러고 이제 나는 그 까만 누룽지를 불커요. 한참 불었다가 박죽이다 해가지고 바가지다가 이렇게 퍼가지고 김치도 애들은 썰어주고 그 김치 대가리 있잖아요. 꼬다리. 그걸 지고 먹는데 우리 애들은 항상 우리 엄마는 김치 대가리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에이, 사실은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장마철이면 그냥 이것저것 슬픈 생각밖에 안 나요. 구슬포. 기뻤던 날도 일은 생각이 안 이런데 나요. 그러면 나는 슬퍼요. 예, 맞아. 장마철이 싫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도 장마철이 슬플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그게 연속적으로 비 오면 있는 부침개고 거예요. 먹지. 나 지금 아까 국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 야, 비 오면 칼국수 먹자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했다니까요. 예, 우리는 저희는 항상 비 오면 생선 날고 별미로 먹었어요. 칼국수 먹잖아요. 맞아요. 칼국수, 비 오는 날에 뭐 찌짐이, 찌짐이 부침개, 지져가지고 부침개, 막걸리 먹자고. 지짐이 밀가루 있어야 지짐을 먹죠. 여기는 되게 하기 쉬운 게 밀가루인데 북한에서 밀가루하고 잎살은 가격이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막 밀가루가 엄청 비싸요. 밀가루가 고급. 우린 밀가루 싼데. 그래서 여기는 또 밀가루 먹으면 야 영양분이 높다고 살만 찐다고. 줄이라고 밥 먹으라고 잡곡 섞어서 말이 안 나가서 그러니까 저희도 비 오는 날에 집에서 지짐 지져 먹으면 좋죠. 배 들썩하게 지져 먹을 줄 몰라 못 먹어요. 없어서 불을 떼자니까 불이 맞아, 안 들죠. 맞아. 그걸 손바닥에 지질 수는 없잖아요. 밀가루가 있어야 지지죠. 그러니까 그냥 비만 오면 슬퍼요. 그러면 또 이제 나름대로는 장마 때다 그러면은 아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다음에는 좀 어떻게 좀 해보자 하는 또 이렇게 또 선아 씨만의 또 노하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장마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작이 젖어서 불을 못 떼잖아. 그럼 미리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생존에 그게 하면 해놓기는 해놓는데 이게 나무를 워낙에 많이 팽에다가 와서? 비닐방막을 이렇게 씌우고 하는데 비닐방막을 오래 씌우면 그 안에서 나무가 누기가 습 차요. 습기 보름에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거는 해가 해결해줘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김치꿀 같은 게 있잖아요. 저희는 항상 저는 그게 사실은 남편 없이 거의 10년을 살았잖아요. 진짜 우리 작은 애가 아버지 얼굴을 모를 때부터 두 아들을 저는 그냥 이 작은 어깨에 그래서 나는 여자이기 전에 엄마다 저는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들도 제가 탈북 전까지 데리고 있었어요. 거의 그러다 나니까 정말 그냥 사람들이 외형만 보고 그냥 전혀 안 그렇게 여자는 생기죠. 예, 근데 맞아. 저는 제가 그 약간 우는 소리를 안 해요. 우는 소리 하니까 돈이 생기는 거 하시더라.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맞아. 우는 소리 안 해요. 어깨에 달린 짐이 지금도 무겁지만 우는 소리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때도 보게 되면 항상 그 애들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애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는 길, 마다들 학교 다니면 그 길이 걱정되고, 근데 그걸 걱정할 시간이 없고, 저는 그냥 그 김치꿀이 막 이렇게 비가 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자가 있어서 그 비가 새는 데를 좀 복토도 해주고, 흙을 이래야 되겠는데, 그걸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해야 되고, 우리 아들들이 도와주기에는 너무도 어렸어요. 이렇게 3살, 7살 나이. 예,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제가 다, 예, 그러니까 그냥 비가 막 오게 되면 김치꿀 쪽으로 이렇게 김치꿀 틀을 했는데 그 옆으로 꿀룩하고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그 진흙 같은 물을 거기다가 이제 또 매질을 해요. 그러면 이제
비가 먹게 되면 그 김칫국 주변을 세멘트를 있잖아요. 고무장갑도 없어요. 세멘트를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손으로 매지래요. 맨손으로 시멘트 만져도 돼요? 아니, 되지요. 뭐 바로 씻으면 되는 건가? 아니요, 저희는 그런 걸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무장갑 갖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도 있잖아요. 벽체도 이렇게 보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뚝 떨어져요. 저 미장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한테만 듣던 미장. 예, 그 미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미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모래하고 세멘트를 7대3으로 섞어가지고 이 벽이 떨어졌다면 깔판에다 놔가지고 미장칼을 서너 번 하다가 순간적으로 딱 붙여야 돼요. 이렇게 탁 줘서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장을 다 하고 나면 전문 미장가들이 한 것처럼 반듯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예. 그렇지. 그 저는 솔직히 집 부엌에다가 그 다유리 붙이는 것도 제가 했어요. 타일. 아, 타일. 타일도 밑에다가 타일. 그 순 세면 있잖아요. 맞아, 거기에 맞아. 그거 갖고 밑에 조금 붙여가지고 딱 붙이면 돼요. 그걸 무슨 남자를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내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굴뚝도 이제 막 비가 막 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굴뚝 짬으로 연기가 나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 비닐 하우스 있잖아요. 그 애들이 비어 째개진 거 그걸 이렇게 둘둘 감아요. 그 구세를 몽땅 인민군 부상병처럼 키부스를 해요. 그래가지고 끈을 또 다 감아요. 그러면 비가 그 짬으로 안 들어가게 되면 습기가 덜 차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비를 많이 하는데 비닐 하우스라는 게 해에 자꾸 째개지고 이러다 맞아, 나니까 맞아. 다음에 되면 또 도루묵이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사다리를 타고 가서 비닐 방막을 가지고 그 굴뚝을 또 감고 장마철이 끝나면 또 인민반에서는 또 그게 사회주의 생활 양식이 안 맞는데요. 굴뚝에다 또 흰칠을 하래요. 그럼 또 그걸 다 뺏겨가지고 굴뚝에다가 흰칠을 해요. 그렇게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음에 와서 방비 대책을 한다는 게 1년에 영원 불면한 게 없어요. 그게 다 파괴돼요. 비 오고 눈이 오고 이러면 그러면 또 다음에는 그게 계속 순환이 계속 연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진짜 잘 사는 사람은 그런 거 네. 걱정도 안 할 거야. 그렇죠. 아파트에서 몰라요. 사니까. 장마가 언제 그러니까 올까요? 그렇죠. 좀 힘든 사람은 힘들게 사는 분들을 보면은 겨울이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실 다 힘든 것 같아. 삶 자체가 힘들어요. 맞아. 살아 그건 있는 것 게 같아. 힘들어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러면 장마 때나 겨울에 또 이게 눈 쌓이고 그럴 때는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 맞아요. 어느 사람. 그래서 맞아요. 눈은 고통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솔직히. 왜냐면 또 너무 많이 오면은 고립이 돼 버리니까 어디 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저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쪽이 이제 좀 눈이 많이 많이 오니까 그럼 고립되었고 그 한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못 나와. 그래갖고 막 어디 방송에서 뉴스에서 보니까 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줄로 해갖고 좀 내려 보내주시고 생필품 보내주고 그리고 그 마을 그 입구까지 이렇게 뭐 불도- 119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차로 막 와요. 와갖고 맞아요. 저기 제설차 같은 거. 와서 이렇게 또 지게로 또 이렇게 메고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또 편차가 커요. 너무 잘 살고 조건이 좋은 것 이게 같아요.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그거를 좀 할 소리가 없을 것 같더니 많네.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제가 봉사활동을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몇 번 좀 다녀봤는데 소위 말하는 달동네 그쪽에 한번 가봤어요. 부산에 있죠. 여기도 서울에도 있어. 인구 몇 개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울 하면 막 되게 화려하고 막 이렇게 높고 그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맞아. 그죠. 보니까 이면에는 그게 참 판잣집이 많아요. 근데 가리기 없습니다. 이게 뭐 보통 어느 정도 기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같은 비가 와도 어떤 생활 양식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잖아요. 경험도 다르고 그러니까 기억도 다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장마에 대한 기억이 각자 좀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좀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이런 그러니까 생존에 직면한 고통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맞아. 여기서도 상대적인 빈곤은 있기 때문에 뭐 잃고 그러면은 속상하겠지만 어쨌든 죽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맞아. 죽음이랑은 좀 덜 와닿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5회 주제는 뭐 어떤 걸로 할까요? 근데 인권도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 여성 인권. 한국 북한의 차이. 근데 북한의 워낙에 또 여성과 우리나라는 또 개방이 또 네. 확실하게 돼. 이게 근데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그거 아세요? 어디 공공시설이라 그래야 돼? 뭐 어디라 그래야 돼?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어요.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 나는 솔직히 그 저는 이해가 안 나도 돼요. 이해를 못했어요. 마트든 휴게소든 가면 여성 전용
다 그러니까요. 난 장애인 구청. 전용은 구청을 가도 있어. 있어요? 노선 전용 대출도 있잖아요. 아 미즈사 미즈 사람. 예. 주부. 예. 무담보 300 이러면서 너무 할 거 이것도 과도한 거 아닐까요? 많을 것 같아. 우리 그럼 다음 여성인권으로 해볼까요? 다음 주제는? 맞아 예. 맞아. 네, 그러면 그 한국, 북한, 여성인권, 뭐 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예. 남겨주세요. 방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